칼국수집 주인이 우리 며느리라고? 절대 안 돼. 당장 헤어져. 저는 윤태산입니다. 올해 67세, 청수그룹 회장직에 있습니다. 서울 삼성동에 살고 있고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들놈이 대뜸 제게 이런 말을 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요. 2년째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일이죠. 아들이 34, 이제 결혼할 나이니까요. 그런데 다음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림동에서 칼국수집 하는 분이에요. 이름은 한은서, 29이고요. 칼국수집이라고요? 대림동이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후야, 정신 차려. 내가 누구 아들인데 칼국수집 주인과 결혼을 해? 아들놈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은서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신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3대째 이어온 청수그룹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회장 아들의 배우자가 칼국수집 주인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당장 헤어지지 못해.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허락할 수 없어. 제 목소리가 서재 전체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들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은서 씨와 결혼할 겁니다. 허락해 주시지 않으셔도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장비서를 불렀습니다. 한은서라는 여자 샅샅이 조사해. 예, 회장님. 장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나갔습니다. 사흘 후 제 책상 위에는 두툼한 조사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은서 29세, 학력 고등학교 졸업, 재산 통장 잔고 240만 원, 대출 1,800만 원, 부모 10년 전 이혼, 연락 두절 상태, 현재 대림동 칼국수집, 단독 운영 중. 보고서를 읽으면서 제 입가에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역시 그렇군. 신분 상승을 노린 거야. 저는 곧장 아들을 불렀습니다. 지후야, 이것 좀 봐라. 조사 보고서를 아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고졸의 빚쟁이야. 부모도 연락이 안 되고 이런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 내 인생이 걸린 문제야. 정신 차리고 당장 헤어지라고. 아들놈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은서 씨를 만나보지도 않고 왜 이러시는 겁니까? 만나볼 필요가 있나요? 조사 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데요. 난 사람을 보는 거야. 종이에 적힌 학력이나 재산이 아니라.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은서 씨는 부모님이 이혼하신 뒤로 혼자 힘으로 살아왔어요. 가게도 본인이 차린 거고요. 그래서 그게 자랑이야?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며느리는 아니지. 그날 이후로 아들과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서 마주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아들놈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물러서면 가문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조사 보고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혼자 힘으로 가게를 운영, 이웃 어르신들에게 무료 칼국수 제공, 손님 응대 친절, 평판 좋음, 마지막 줄이 제 눈길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장비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정 다 취소해. 내가 나갈 데가 있어. 어디로 가십니까, 회장님? 장비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대림동이야. 그렇게 저는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대림동 골목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저는 며느리가 될 수 없는 그 여자를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대림동 골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좁고 낡았습니다. 건물들은 오래됐고 골목길은 비좁았어요. 그 골목 끝에 은선의 손칼국수라는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낡은 유리문. 저는 숨을 한번 크게 쉬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문 위에 달린 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하는서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29살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제 모습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낡은 작업복에 며칠 안 씻은 듯한 모습, 일부러 꾸민 차림이었죠. 아저씨,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다른 손님들 눈에 덜 띄는 자리였어요. 메뉴는 칼국수 하나뿐이에요. 곧 가져다 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혐오도 거부감도 전혀 없었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 한 그릇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면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저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이렇게 맛있다고? 진한 멸치 육수에 쫄깃한 숯하면 청수그룹 임원 식당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며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아, 칼국수 하나. 빨리 안 가져와? 목소리부터 거칠었습니다. 은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금방이 얼마나 금방이야? 내가 시간 없다고. 남자가 테이블을 쾅 하고 쳤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저도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3분도 안 돼서 칼국수를 가져다 줬죠. 맛있게 드세요. 그래, 이제야 사람 대접을 하네. 남자는 비아냥거리며 국물을 후루룩 마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런 손님도 참고 받는구나.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주방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서가 주방에서 팔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육수가 팔에 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물에 팔을 씻더니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요. 저는 계산을 하고 조용히 가게를 나왔습니다. 내일 다시 와봐야겠어. 그날 밤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조사 보고서에 나온 그 여자와 오늘 본 여자가 같은 사람이 맞나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또다시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가게를 찾았습니다. 딸랑, 어서 오세요. 어제 오신 분이시네요. 은서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칼국수 드시러 오셨어요? 응.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쪽 자리 편하시죠?
여기 앉으세요. 어제와 같은 구석 자리였습니다. 곧 칼국수가 나왔고 저는 조용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입구 쪽에서 노인 한 분이 비틀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은서가 달려갔습니다. 노인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은서는 당황하지 않고 곧바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네, 대림동 102번지 송칼국수집이요. 노인분이 쓰러지셨어요. 전화를 끊더니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규칙적으로 누르며 인공호흡을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저 여자가 저런 걸 할 줄 알아? 5분쯤 지나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보호자이세요? 아니요, 단골 손님이신데요. 제가 따라가도 될까요? 네, 같이 가시죠. 은서는 앞치마도 벗지 않고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가게 문은 그대로 열린 채였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계산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폐 한 장을 계산대 위에 놓았습니다. 칼국수 값이 10배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가게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텅 빈 가게, 아직 김이 나는 육수 냄비, 그리고 주방 한쪽에 걸린 화상 연고. 장사보다 사람이 먼저. 은서의 행동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 장비서에게 물었습니다. 한은서 심폐소생술 자격증 있다고 조사됐나? 아니요, 회장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마도 독학으로 배운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는 대체 뭐지? 조사보고서에 나온 신분 상승을 노리는 여자와 제가 본하는 선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버지는 사람을 보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사람을 봤습니다. 하지만 종이 위에 글자만 봤던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새벽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보자. 그리고 확실히 판단하자. 그렇게 토요일 아침 저는 다시 대림동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본 광경은 제 모든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 가게 앞에는 벌써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70대, 80대로 보이는 어르신들이었어요. 이 이른 시간에 웬 줄이지? 저는 의아해하며 줄 끝에 섰습니다. 8시 정각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어르신들, 오늘도 오셨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은서의 밝은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가게로 들어갔어요.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리에 앉더니 칼국수를 기다렸습니다. 할머니, 요즘 무릎은 좀 어때요? 할아버지, 지난주보다 낫게 드시네요. 은서는 어르신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며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곧 칼국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다란 그릇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면도 더 많고 고명도 푸짐했어요. 저는 조용히 한 어르신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돈 안 내도 되나요? 아, 처음 오셨구먼. 매주 토요일은 무료로 주신다오. 무료요? 그렇다오. 벌써 2년째야.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료 칼국수라니. 그것도 2년째라니. 저는 은서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쉴 새 없이 주방과 홀을 오갔어요.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지만 웃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은서야, 고마워. 덕분에 한 주를 버틴다오. 한 할머니가 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을요? 제가 더 감사하죠. 내가 뭐가 감사해? 제가 어릴 때요,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나서 진짜 힘들었거든요. 은서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때 이 동네 슈퍼 할머니가 매일 저녁 김밥 한 줄씩 주셨어요. 그걸 먹고 학교 다녔어요. 1년 넘게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은서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 할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서야, 너도 나중에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베풀고 살아라.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어르신 무료 칼국수?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게 신분 상승을 노린 여자의 모습이란 말인가? 저는 조사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통장 잔고 240만 원, 대출 1,800만 원. 그 적은 돈으로 매주 어르신들에게 무료 칼국수를 대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50대 남자가 성큼성큼 들어왔어요. 한은서 씨 계시죠?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네, 저인데요. 은서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오건우 씨? 무슨 일이세요? 저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깨달았습니다. 건물주다. 조사보고서에 나왔던 이름이었어요. 무슨 일이긴요. 임대료 3개월 밀렸는데 무슨 일이겠어요? 오건우가 서류를 탁 내밀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다 갚지 못하면 계약 해지입니다.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오 사장님, 제가 시간을 좀 더.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간? 벌써 3개월이나 줬어요. 이게 사업인지 봉사인지 모르겠네요. 오건우는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공짜로 주면서 무슨 돈으로 임대료를 내요? 그건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금요일까지요. 오건우는 서류를 테이블에 던지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은서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은서야,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저희 때문에 이러는 거지? 우리 이제 안 올게. 할머니, 아니에요. 은서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제가 해결할게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은서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어요. 가게를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장비서, 네, 회장님. 이 건물 주인이 누구지? 오건우라는 사람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고요. 당장 연락해. 이 건물 사겠다고. 장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이 건물을요? 그래. 그리고 한은서이. 임대료 연체 문제 다 정리해줘. 알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가게 안에서 어르신들을 챙기는 은서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울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 건가. 저는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학력이 어떻고 재산이 어떻고 신분이 어떻고 그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했던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평생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해결해온 저는 정작 사람의 마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장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건물 매입 완료됐습니다. 임대료 연체 문제도 정리했고요. 그래, 수고했어. 그런데 회장님, 한은서 씨에게는 언제 알리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전화를 끊고 저는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들어오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책상 앞에 앉아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지우야. 상견례 날짜 잡아라. 그 순간 아들이 고개를 확 돌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한은서 씨를 만나보마. 아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 봤던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사과해야 해. 그리고 며칠 후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상견례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언제였던가요? 장소는 청수그룹, 본관 1층 레스토랑, 평소 VIP 손님만 받는 곳이었습니다. 오후 6시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지우가 먼저 들어오고 그 뒤로 한은서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단정한 원피스에 조심스럽게 묶은 머리. 하지만 그녀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은서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세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은서는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은서 씨,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회장님. 고개 좀 들어보세요. 은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제가 먼저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사실 저는 은서 씨 가게에 3번 다녀왔습니다. 네, 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우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변장을 하고 갔었죠. 낡은 작업복을 입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첫날은 은서 씨가 저를 구석자리로 안내해 주셨죠. 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냄새나고 지저분한 노인을 내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해 주셨어요. 둘째 날은 쓰러진 어르신을 구하는 걸 봤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구급차에 동행하셨죠. 가게 문은 열어둔 채로요. 은서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칼국수를 대접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건물주가 찾아와서 임대료를 독촉하는 것도요. 은서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은서 씨,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은서 앞으로 걸어갔어요. 아버지, 지우가 놀라서 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은서가 깜짝 놀라 저를 일으키려 했어요. 아버지, 무슨 짓이세요? 지우도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좀 이대로 있게 해줘. 저는 은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은서 씨,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당신을 학력으로만 봤습니다. 재산으로만 봤습니다. 신분으로만 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7년을 살면서 남 앞에서 우는 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본 건 전부 종이 위의 글자였습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은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통장에 240만 원밖에 없다고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돈으로 매주 수십 명을 먹였어요. 대출이 1,800만 원 있다고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그건 가게를 차리기 위해 혼자 힘으로 일군 증거였습니다. 은서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졸이라고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쓰러진 사람을 살리는 법을 스스로 배웠더군요. 부모가 없다고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동네 어르신 모두를 가족처럼 대했어요. 저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서 씨, 당신이야말로 진짜 부자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부자예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은서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가게가 있는 건물, 매매 계약서입니다. 네, 제가 샀습니다. 그리고 은서 씨에게 드리려고요. 은서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어요. 지우가 황급히 받아들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아닙니다. 이것도 부족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대료 걱정 없이 어르신들에게 칼국수를 대접해 주세요. 그게 제가 당신에게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사과입니다. 은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주르륵 흘렀어요. 그리고 저는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내 아버지, 내 결혼 아버지가 축복한다. 아버지, 지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은서 씨, 우리 며느리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은서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회장님의 아드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2년 동안 한결같이 대해주셨어요. 신분이 다르다고, 가게 주인이라고 단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지우가 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우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은서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받아주신다면 며느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울었습니다. 레스토랑 직원들도 멀찍이 서서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은서 씨,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아버지, 그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하게 들리던지요. 저는 은서를 꼭 껴안았습니다. 잘 왔어요. 우리 딸.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재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돌아가신 아내의 사진이 보였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소. 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보는 거라고 늘 그렇게 말했잖소. 나는 이제야 그걸 깨달았소. 사진 속 아내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먼 곳에 대림동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오늘도 누군가는 따뜻한 한 그릇에 칼국수를 먹고 있겠죠. 고마워요, 은서 씨. 내 아들이 당신을 만난 게 이 아비의 축복이요.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3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지후와 은서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청수그룹 본관 대신 대림동 작은 성당에서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하객은 100명 남짓, 대부분이 가게 단골 어르신들이었죠.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지후와 은서가 팔짱을 끼고 걸어왔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서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회장님, 우시는 거예요? 옆자리 장비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니야. 먼지가 들어갔어. 하지만 제 볼에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은서야, 행복해라. 지우 씨, 우리 은서 잘 부탁해요. 어르신들의 축하가 쏟아졌습니다. 은서는 한 분 한 분 포옹하며 인사했어요. 할머니, 토요일 칼국수는 계속할 거예요. 그래, 우리 은서. 이제 회장님 며느리가 됐는데 그것도 하겠다고? 물론이죠. 그게 제 행복이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짧게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온 은서는 곧바로 가게 문을 열었어요. 며느리, 좀 쉬었다 해도 되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가게 일이 좋아요. 어르신들 보는 것도 좋고요. 그래, 알겠다. 저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결심한 게 있었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옷장에서 깨끗한 앞치마를 꺼냈어요.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장비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대림동. 이 이른 시간에요? 어르신 칼국수 날이야. 내가 가서 도와야지. 회장님께서요? 왜? 나는 안 되나? 저는 웃으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7시 30분.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은서와 지우는 벌써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일찍? 은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도와줄게. 저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회장님이 설거지를 하신다고요? 지우가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어요. 왜 설거지는 못할 것 같나? 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67년 인생에서 처음 해보는 설거지였습니다. 8시가 되자 어르신들이 들어왔어요. 회장님이 여기 왜? 할아버지들, 오늘은 제가 배식합니다. 저는 국자를 들고 칼국수를 떴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어르신들의 인사에 저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점심때까지 6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다녀가셨습니다. 저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은서가 수건을 건넸습니다. 고생은 무슨, 이게 얼마나 좋은데.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올게. 네, 매주 토요일 내가 여기 와서 도와줄 거야. 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우리 며느리 혼자 힘들게 하면 내가 무슨 시아버지야.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가게에 갔습니다. 배식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때로는 테이블도 닦았어요. 태산이 형님, 요즘 젊어지셨어요. 회사 이사들이 말했습니다. 일이 즐거우니까 그렇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낯익은 얼굴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은서가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쓰러졌던 그 어르신이었어요. 은서야, 건강해져서 왔다. 할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어르신은 건강한 모습으로 칼국수를 드셨습니다. 은서야, 너 덕분에 살았어. 고맙다. 무슨 말씀을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또 눈물을 훔쳤습니다. 사람이 재산이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지우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부르셨어요? 지우야, 청수그룹 이사회에 안건 하나 올려라. 무슨 안건인데요? 청수복지재단 설립이야.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단이요? 그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재단. 매달 수익의 10%를 기부할 거야. 아버지, 정말 그러실 겁니까? 왜? 나 같은 늙은이는 못 믿겠나?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진짜 부자가 되고 싶구나. 지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고맙다, 아들. 저는 지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6개월 후 청수복지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첫 사업은 독거노인 무료급식 지원, 은서의 칼국수 가게가 모델이 됐어요. 아버지, 이제 전국 쉰곳에서 어르신 무료 식사가 시작됩니다. 지우가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저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 후 은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급히 올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야? 좋은 소식이에요. 저는 곧바로 대림동으로 달려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은서와 지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버지,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은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 아기가 생겼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네, 아버지. 3개월 됐대요. 저는 은서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아버지, 왜 우세요? 기뻐서 그래. 너무 기뻐서.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손주에게 주는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손주에게. 할아버지는 67년을 살면서 이제야 깨달았단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내 엄마처럼 말이지. 할아버지는 늦게 배웠지만 너는 어릴 때부터 그걸 배우고 자라면 좋겠구나. 사랑한다. 내 손주야.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대림동 쪽 하늘에 별이 반짝였어요. 여보, 보고 있소?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소. 그리고 나도 이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저는 또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어르신들을 대접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걸. 따뜻한 한 그릇의 칼국수, 고맙다는 한마디, 그리고 누군가의 미소. 그게 바로 진짜 행복이라는 걸요. 회장님, 이거 좀 닦아주세요. 은서가 웃으며 그릇을 건넸습니다. 알았어, 우리 며느리. 저는 씩씩하게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지우가 면을 뽑고 있었어요. 아버지, 손님 한 분 더 오셨어요. 그래, 금방 간다. 67살 회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는 모습, 1년 전의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게 제일 행복합니다. 가게 창문 너머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면 반죽 위에 밀가루가 날렸어요. 그 밀가루가 햇빛에 반짝이며 춤을 췄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아버지, 칼국수 한 그릇 드세요. 은서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를 가져왔습니다. 고맙다, 딸. 저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입에 넣었어요. 여전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칼국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편견도 버릴 수 있고 새로운 행복도 찾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음을 여는 겁니다. 저처럼 말이죠.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를요. 대림동 작은 칼국수 가게에서 행복을 찾은 67살 회장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사연극장이었습니다.